안녕하세요. 명화 속으로 쏙 교사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표정과 포즈를 잘 살펴보고 어떤 화가에 대해서 배울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맞아요. 바로 뭉크의 절규예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남자의 공포 비명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죠? 공포와 불안을 거침없이 표현한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오늘은 뭉크와 뭉크의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뭉크는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의사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난 뭉크의 어린 시절은 사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뭉크가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자 아버지는 점차 괴팍하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해갔고 우리 뭉크는 허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14살에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 소피에가 폐결핵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늘 질병과 고통, 죽음을 목격하며 자란 데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어린 뭉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대신 돌봐주러 오신 이모 카렌이 뭉크의 미술적인 소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슬로 미술공예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뭉크가 화가의 길을 결심하고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뭉크의 그림이 처음부터 어둡고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내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봅시다. 초록색 의자가 놓여있는 거실의 모습을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그려냈습니다. 붉은 벽과 초록색 의자가 잘 어울리고 작은 액자와 의자들이 아기자기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안 모습이죠. 1880년대 뭉크가 살던 노르웨이에서 젊은 화가들은 똑같이 보고 그리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뭉크는 인상주의의 기법과 또 사실주의적인 요소를 한데 어우러지게 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의 문을 연 선구자라고도 불리는데요. 표현주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표현주의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내면의 감정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경향을 말합니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산이나 들을 그려도 거친 분놀림으로 격렬하게 표현하고 보이는 그대로의 색 대신 자신의 느낌과 감정 상태에 따라 색을 자유롭게 골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뭉크의 연작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리에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죽음과 불안, 공포가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처럼 절망, 불안, 공포,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솔직히 그려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삶의 프리즈라는 연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연작은 각 이야기가 흐름을 가지고 또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의 연작 시리즈입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한때 뭉크가 사랑했던 여인 다그니 유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렸지만 분위기가 우울하죠. 여인을 둘러싼 소용돌이 같은 곡선과 긴 머리카락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는 따스한 사랑까지도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했지요. 보통 사랑을 생각하면 달콤한 연인과 행복을 떠올리지만 뭉크는 여자들은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연애 경험도 모두 질투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뭉크가 사랑을 표현한 그림들은 대부분 어둡고 기괴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삶의 프리즈 중에 불안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살펴봅시다.
불안은 어두워질 무렵 더욱 강해지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의 사람들은 표정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산과 들의 곡선은 불안한 감정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뭉크는 그림으로 죽음과 불행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불행을 이기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고 영혼의 고백이었지요. 다음 작품은 절규입니다. 절규란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듯한 핏빛 구름과 물결, 해골처럼 홀쭉한 뺨, 두 손으로 마약은 귀, 쩍 벌어진 입을 보세요. 공포스러운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내고 비명소리마저 들리는 듯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절망의 순간을 잘 잡아낸 걸작입니다. 또한 화면 구성을 대담하게 사선으로 처리하고 곡선과 직선의 대비가 선명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프리즈 중 죽음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뭉크는 과거 자신의 가족에게 있었던 병과 죽음에 대한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며 가족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죽은 아이의 모습은 흔들 의자에 앉은 뒷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고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은 자세로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해 보입니다. 숙연해지는 그림이지요. 이번에는 뭉크의 또 다른 표현 수단이었던 판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뭉크는 판화를 독특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화가들은 판화는 유화만큼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뭉크는 판화의 독특한 예술성에 빠져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판화로 다시 제작하거나 판화로 만든 작품을 다시 유화로 그리는 등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석판화는 석회석으로 된 평평한 판목 표면에 그림을 직접 그린 뒤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것이죠. 뭉크는 절규를 석판화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유화, 절규와 똑같은 구도이지만 판화에서는 구불거리는 선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움푹 파인 볼의 느낌도 잘 드러나 현대인의 불안한 감정이 절절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병든 아이라는 같은 제목의 두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뭉크가 23살에 그린 작품인데요. 무려 6번이나 유화로, 판화로 계속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병든 아이 석판화입니다. 소녀의 얼굴 부분만 확대하여 판화로 제작한 것이죠. 판화는 유화보다 선이 거칠게 표현돼서인지 병이 들어 몹시 힘들어하는 아이의 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버린 소녀의 모습이 너무 가엾습니다. 얼굴이 확대되어 표정이 더욱 자세히 보입니다. 많이 아프면서도 이모를 걱정하며 위로하는 듯한 누나의 표정 역시 애틋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1900년대가 시작되고 뭉크의 그림에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로 가득 찼던 그림에서 밝고 환한 색이 많이 사용되고 자연의 풍경을 그린 그림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을 떠돌며 살다가 53살이 됐을 때 조국 노르웨이로 돌아온 뭉크.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 모든 열정을 쏟아서 오슬로 대학의 대강당에 큰 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벽화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 벽화는 3부로 구성된 연작인데 모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중 태양이라는 벽화를 보면 노르웨이 해변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엄청난 태양빛이 주변의 모든 자연을 깊숙이 비춰줍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뭉크는 이런 태양의 힘을 표현하려고 빛이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뭉크의 내면에 이토록 힘찬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내면은 생명력으로 벅찼지만 뭉크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뭉크는 60살이 넘어 시력이 점점 나빠졌고 히틀러가 뭉크의 작품을 퇴폐 미술이라며 독일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독감에 걸려 기관지염을 심하게 앓다가 81살의 나이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습니다. 뭉크는 모든 재산을 오슬로시에 기증했죠. 그 후 오슬로시에서는 뭉크의 그림들을 모아 뭉크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자신 내면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그림으로 승화하고 모든 열정을 다해 생명력을 힘차게 표현한 표현주의의 대가 뭉크. 뭉크는 절규와 같은 불안한 느낌의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따뜻하고 힘찬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음에 아주 감동적입니다. 뭉크의 삶과 작품을 기억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